이제 시마다마오를 할 때가 됐는데, 먼저 시마다마오 하기 전에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여기 제가 신지아 편 때 그 리플레이 영상에서의 플립을 여섯 번째 플립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번째 플립이더라고요.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착오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글 남겨주시면 최소한 이렇게 정정글은 쓰니까 남겨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게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대충대충 해요, 솔직히. 그러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사소한 착오나 실수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딱히 숨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냥 댓글로 남겨주면 됩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블로그가 중심이지 유튜브가 중심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그냥 내 생각을 만든 그 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해요. 자, 일단 시마다마오를 할 텐데 사실은 원래 처음에는 시마다마오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시마다마오라는 선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두 번의 그랑프리에서 다 소개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다만 최근에서 이제 제가 피부로 와닿은 심판 판정의 어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하다 보니 심판 판정과 연결해서 하다 보면 또 할 얘기가 또 생기거든요. 일단 보면은 러츠의 큐가 한번 떴고요. 프리에서 보면은 이게 언더가 나왔고 여기서 큐가 막 떴고 뭐 그래요. 실상 제가 봤을 때 이게 큐가 떴다. 이게 저는 지금 이미 영상을 보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큐가 떴다면 김채연에 받았던 큐들 있죠. 요런 것들 이해가 돼요. 예, 요런 것들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마다마오의 이 쇼트에서의 러츠가 절대 이번 시즌 1, 2, 3차쯤의 그랑프리였다면, 주니어 그랑프리였다면 나오지 않았을 판정이에요. 근데 최근 대회를 거듭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거든요. 다만 이곳에 일관성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지금도 느린 화면을 저는 다 보잖아요, 모든 점프. 그러면 저거는 왜? 인 게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단순히 내려올 때 회전각이 아니라 프리로테까지 따져서 그러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김채연의 러츠에 큐가 붙을 이유가 없어요. 왜? 김채연의 러츠는 프리로테가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정석 토픽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심판 판정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요. 일단 뭐 대충 봅시다. 뭐 시마다마오 점프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가자고요. 자, 첫 번째 점프인데 악셀이죠. 더블 악셀이고. 예. 자, 이것만 봐도 뭐 시마다마오의 악셀이 뭐 더블 악셀이니까. 예. 자, 여기서 뭐 내려오는 거 딱 봐도 살짝 인엣지지만 뭐 얕은 인엣지죠. 그리고 회전도 충분했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몸의 중심이 빠져나가는 곳하고 나를 비슷하게 뺐어요. 그냥 아웃엣지 착지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아웃엣지 궤적으로 곡선을 만들어서 뺐습니다. 뭐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고, 이게 이제 잠깐, 이게 룹이네. 룰을 빠뜨렸네요. 자, 룹을 보면은 네, 내려올 때 회전각 충분하죠. 뭐 이 정도면 뭐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자, 바로 트리플 러츠 넘어가서 이게 이제 Q가 나온 러츠인데, 확실히 토픽이 낮긴 한데 이 시즌 초반보다 좀 올라갔나? 아닌가? 잠깐만요. 갑자기 긴가민가해지네. 음,
아마 2차였을 거예요. 치마다마하고 나왔던 게. 예.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게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사이드가 아닌. 아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토픽 낮게 들기를 이용한 너츠다라는 거. 이거 제가 여러 번 했죠.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뭐 다시 추가로 뭐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 러츠를 뛸 때 A 라인, B 라인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확실하게 보면은 점프 높이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발사각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착지발, 예, 발끝, 예, 여기서 내리고 있고. 자, 지금 딱 봐도 크로스는 넘어갔거든요. 이 날이 닿았을 때가. 크로스는 넘어갔고 살짝 인엣지 착지긴 하지만 뭐 이건 뭐 어차피 돌리면서 아웃으로 넘어가기 좋은 정도니까 거의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 여기 이제 이 프레임에서 만약에 좀 딥 인엣지다라든가 또는 요렇게 내려왔다거나 뭐 그러면 문제가 될지 몰라도 요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큐가 떴다라는 거죠. 사실 기존의 판정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까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정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벌어지고 있고 대략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떨어졌을 때가 큐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 근처를 다 큐를 던져버리는 느낌이에요. 이 근처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이게 요즘 판정이. 그러니까 이게 큐가 나왔으니까 뭐 김채연한테만 뭐 좀 뭐 엄격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는 거죠. 이런 게 큐가 나왔다면 뭐 연결 투구, 예, 이거는 뭐 내려올 때 여유가 있었고 뭐 이런 식인데 뭐 이제 프리 가봅시다. 내가 모르는 룰 개정이 있었나? 아니 그럴 거였으면 주니어 그랑프리 초기부터 됐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안 그러다가. 자, 이건 더블 악셀이죠. 더블 악셀이 아니라 첫 번째 점프는 트리플 악셀입니다. 자, 일단 본 장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래요. 예, 이러면서 넘어졌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신지아 편할 때, 주구파 신지아 편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신지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더블 악셀을 포함한 몇몇 점프에 인엣지 착지가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이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내려올 때 회전각이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거기 하나 더 덧붙이면 딥 인엣지로 착지하는 일은 없거든요. 대부분 아주 얕은 인엣지이기 때문에 거의 중립으로 바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프 방향이 이 방향일 때 몸의 중심축이 이렇게 넘어간다 할 때 회전이 이렇게 여유 있게 오면 설사 인엣지라도 살짝 이렇게 바로 뺄 수 있거든요. 그럼 요 정도 갭이면 중심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방금 이런 경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몸이 앞으로 좀 기울었죠. 앞으로 숙여졌고 다음에 떨어졌는데 거의 크로스에 가깝죠. 그렇고 약간 좀 엣지가 깊어요. 인으로. 그죠? 그런데 이거는 왜 큐도 없고 언더도 없죠?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앞에 이게 큐가 뜰 거면 이거는 당연히 큐가 떠야 되지 않나? 이상하잖아. 일단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여기서 딥 인엣지로 왔어요. 좀 깊어요. 인엣지가. 그죠? 착지하는 엣지 각을 놓고 본다면
거기다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신지아는 더블 악셀이지만 얘는 지금 이거 트리플 악셀이잖아요. 이 점프에 걸려있는 에너지, 관성 에너지도 더 크다고요. 이 상태에서 몸은 계속 갈 거란 말이지. 몸의 중심축은 가려고 하고 이 상황에서 날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건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인으로 빠졌다가 아웃으로 꺾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죠? 이 상태에서 몸에 가는 대로 억지로 당기려니까 아웃으로 못 넘어갔죠, 아직도. 그죠? 몸을 당기려고 하는데 엣지 방향과는 어긋나면서 안 당겨져서 몸의 중심은 이 뒷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몸의 중심이.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즉, 이것이 왜 넘어졌느냐? 첫째, 회전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 다음, 이내 좀 깊은 이내지로 착지가 됐다. 그 다음에 더블 악셀이 아니라 트리플 악셀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서 이런 현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지아 편 할 때도 얘기했던 게, 자, 신지아의 더블 악셀이 당장은 문제가 없다. 얕은 이내지로 착지하고 있고, 회전각도 충분하고 내려올 때. 그런데 신지아가 이제 앞으로 점수를 좀 5점 단위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고난이도 점프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랬을 때, 신지아가 트리플 악셀을 띄웠을 때, 그때는 회전각이 여유가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더블 악셀이니까 회전각이 여유가 있는 건데, 트리플 악셀 띄었을 때도 지금 더블 악셀 때만큼 회전각이 여유가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회전각이 좀 아슬하거나 조금 위험할 때 이내치 착지가 벌어지면 신지아 역시 이런 꼴을 당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예. 솔직히 저는 시마다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거 왜 하겠어? 우리 애들하고도 뭔가 엮여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다음에는 뭐 커드톤인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 제가 시마다마오를 봤을 때는 토르에서는 점프 높이를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째 점점 더 점프 높이가 안 나와요? 자 여기서 예. 점프 높이가 생각보다 발사각이 안 나와. 자, 이거는 여기서 닿았지만 토만 닿은 거고 가면서 날이 닿은 건 이쯤인데 이 끄는 이 모습이 좀 걸렸나? 이게 언더가 나왔어요. 언더가. 근데 실제로 자, 요렇게 토가 닿았지만 날이 닿은 건 이렇게 닿았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의 점프가 클린 반정 받는 점프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런 점프가 모두 균일하게 언더가 나온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자, 똑같이 토 끝이 여기서 닿았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죠. 토를 요만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스케이트 날이 스케이트 날을 이만큼 내려서 닿았는지 이만큼 해서 닿았는지 이걸 과연 똑같이 판정한다는 건가? 이건 좀 저는 다르게 판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사람 10명 모아놓고 얘기하면 의견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제 블로그고 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제 생각과 다르잖아요. 반론을 제기하는 건 좋은데 내가 반론을 제기한 거에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정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싶으면 자기 SNS에 하든지 자기 유튜브에 하든지 하세요. 저는 이것이 참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런 부분은. 자, 다음 점프가 뭐 트토, 트러치 트토인데 자, 이 경우는 아웃엣지 맞고요.
자, 이거는 왜 Q가 안 떴지? 똑같이 따지면 이건 왜 Q가 안 떴을까요? 근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신지아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대체적으로 좀 크로스 근처로 오는 회전 점프가 많죠? 신지아에 비해서. 왜냐면 이 피겨를 지금까지 익혀온 메타 자체가 뭐라고 할까? 사실 시마다마오는 좀 리카키라의 약간 다음 버전 느낌인데 좀 더 러시아 애들에 가까워진 버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러시아 애들의 버전. 그러니까 뚜베 쪽 아이들의 메타를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말 자체가 뭐냐면 트리플의 점프 높이가 낮다는 거예요. 트리플의 점프 높이를 낮추고 트리플 악셀 쿼드에 힘을 쓰겠다라는 건데 지금 그것이 요즘 이 판정에 좀 많이 걸리죠. 요즘 분위기에. 네. 이거는 왜 안 떴대? 어쨌든 약간 인엣지 착지긴 한데 뭐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건 트리플 악셀이 아니잖아요. 트리플이잖아. 그죠? 점프에 걸려있는 에너지도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잘 굽혀줬고 그 다음에 잘 날 틀고 잘 뺐어요. 그리고 또 자 이거는 그러면 이건 뭐 들어왔네. 하여튼 제가 지금 요즘 심판 판정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건 이제 플립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만 봐도 이게 인해찌긴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확하게 뒤에서 보는 게 아닌데 지금 잘 보면 발목이 살짝 인 쪽으로 꺾여 있다고 전 보이거든요. 이게 중립 같지만 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어텐션 안 나온 거에는 저는 불만이 없어요. 이거에는 아시겠죠? 다만 좌우 간격은 좀 부족하지. 위험해 얘도. 플립인 엣지는 지금 이거는 인이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매번 그럴 거 안정되게 인했지? 라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 좀 불안해요. 다음에 자 이거는 여기서 지금 이 방향으로 토가 닿았고 요렇게 틀었거든? 이거는 왜 아무것도 없는데? 일관성이 없어 지금 심판 판정이라는 게. 어? 방금 더블 악셀은 아웃 엣지로 잘 내려왔죠. 방금 더 중립에서 아웃이 착지가. 요즘 들어서 악셀 뛸 때 인엣치 착지되는 경우가 꽤 많이 보여요. 여러 선수한테. 이유가 뭐지? 살콘데. 자, 이거는 또 Q야. 이건 Q야. 이거 왜 Q인데? 어? 난 이거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프는. 이거 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댓글을 달아줘요.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럼 이건 토롭이잖아. 이것도 그냥 들어왔잖아. 이런 거는 Q를 주고 이건 또 안 나와.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 뭐 하자는 건데? 응, 러츠죠? 이거 마지막 단독 러츠 같은데? 이 정도. 상체 살짝 돌아가 있죠? 딱 플러츠 선수가 토핑 낮춰서 엣지 교정한 거에 그나마 FM적 모델입니다. 그냥 러츠의 FM이라고 한다면 뭐 김연아나 아니면 하다못해 김채연을 얘기하면 되겠지만
플러츠 선수가 토픽을 낮게 들어서 교정한 타입에서 FM은 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역시나 뭡니까? 이 아이도 오른쪽 어깨가 처지지 않아요. 이 몸의 축이 절로 넘어가진 않다고. 최소한. 예. 자, 요건 또 여유있게 떨어졌죠. 여섯 번째 점프. 예, 이것도 전반적으로 트리플이 점프 높이가 낮아. 점프 높이.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시마다 마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가지고 있는 파워에 비해서 점프 발사각이 너무 낮아요. 발사각이 너무 낮게 이루어지다 보니 점프 높이가 정작 낮고, 좀 이런 식의 판정에서 Q를 좀 여러 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근데 시마다 마오라서 이렇게 주고 만 거 같은데? 좀 여러 개 더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오히려 이거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점프 하나에 몰아주면 오히려 감점이 덜해지잖아.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면은 세 개에서 감점이나 뭐 플러스가 줄어들겠는데, 이거는 Q가 여러 개 나온 것 같지만 3연속 점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오히려 감점폭이 줄었어요, 시마다 마오는. 근데 뭐 심판들이 영리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시마다 마오만 뭐 편애했다라고 하기도, 그건 심판들을 과대평가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트리플의 점프 발사각이 낮다라는 거. 그래서 Q가 뜨는 거에 있어서 신지아에 비해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이거나 이거를 뜬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감점을 많이 받아도 이런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앞에 김채한 편 할 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6명 언급하면서 이문수, 김예림, 유형, 이혜인, 신지아, 김채현 모두 베스트 컨디션이면 유형이 이길 거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트리플 악셀 뛰어서 다운그레이드를 받으면 모를까. 언더까지는요, 무조건 뛰는 게 이득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 요즘 피겨 판정이. 자, 회전 부족 판정이 어쨌든 까탈스러워진 건 맞잖아요. 그죠? 지금 이 주구파를 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김연아 시대로 가진 않아요. 왜냐면 김연아 시대에는 Q도 없었고 언더도 없었거든. 바로 다운그레이드였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Q도 있고 언더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판정이 걸려도 감점폭이 김연아 시대만큼 막 엄청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트리플 악셀 이상을 점프를 뛴다는 건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전히. 그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시마다 마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단지 시마다 마오를 통해서 우리 애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들 미리 한번 언급해 주려고 본 거에 불과해요. 예를 들면 신지아가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게 됐을 때, 회전이 여유가 많이 없을 때의 인해 착지가 과연 문제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언급하고 싶었을 뿐이고, 또 시마다마오의 Q가 붙었던 이런 판정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지. 얘가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얘가 뭐 러시아 애들만큼 막 쩌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솔직하게 저는 관심이 어린 선수 중에서 좀 고난이도 점프를 팡팡 뛰는 애들이라고 한다면 러시아의 베로니카 질리나한테 관심이 있지, 얘한테 관심 없어요. 이쁘지도 않은데 하다못해. 일단 뭐 시마다마 옵션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줄일게요. 뭐 딱히 할 얘기도 없다. 문제는 얘는 다음 올림픽 못 나간다는 거.
계속 주니어 뛰어야 된다는 거. 에휴, 지겹. 얘하고 신재하고 계속 붙어야 돼. 김채연이야 뭐 나이가 돼서 시니어 넘어가든지 말든지 하겠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